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오닉 9을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속형이 아닌 성능형 AWD 차량을 타고 있고요. 트림은 캘리그라피의 6인승,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바디 케어 들어가 있고요. 뭔가 이거 홈쇼핑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주문하세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이오닉 9은 일단 성능형을 구매를 하더라도 8,500만 원 이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조금, 전기차는 보조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2025년 보조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그래서 8,500만 원 미만까지는 보조금을 50%, 그러니까 반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성능형을 사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시중 중인 차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능형 AWD는 서울 기준이에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한 307만 원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뭐 대형 SUV, 대형 전기차를 차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조합이 8,500만 원이고요. 또 아이오닉 9은 항속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출력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에 집중을 한 차량. 거기서 가장 기본 트림이 있어요. 또 7인승도 있고. 그 차량을 구매했을 때에는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가 6,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돈이면은 차라리 캘리그라피 하이브리드 살 바에 아이오닉 9을 사는 게 낫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옵션을 조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팰리세이드는 2.5 하이브리드에 또 캘리그라피 풀옵션이야. 그래야지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6천만 원대로 구매를 하려면은 완전 그냥 깡통 기본 트림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풀옵션과 깡통은 어떻게 뭘 사더라도 다 그 돈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은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풀옵션 아이오닉 9을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왜 좋냐면은 일단 이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일단 뭐 집도 그렇잖아요. 원룸에서 살면 좁아 터져가지고 막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는데 막 100평 넘는 막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살면은 얼마나 쾌적하고 여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 막 인성까지 막 달라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100평짜리 집을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차 실내도 똑같습니다. 경영, 그러니까 좁은 경차를 타면은 되게 좁아가지고 그냥 뭐 이동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세그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여유로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뭔가 쫓겨서 막 이렇게 운전해야 될 것도 대형차 타잖아요. 그러면 여유롭게 한 손으로 드라이빙 가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도 정말 크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뒷자리가 지금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6인승입니다. 6인승은 7인승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아무튼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롭고, 특히나 아이오닉 9은 3열 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독립 시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3열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3열에 사람을 태운다 하면은 6인승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공간적인 여유로움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아이오닉 9은 승차감이 개인적으로 제 타입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고서고 막히는 길 위주로 다닙니다. 데일리카로 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길 위주로 가다 보면은 퍼포먼스 뭐 좋아요. 근데 달릴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승차감이 편안하고 나긋나긋한 차량을 타면 있잖아요. 그렇게 짜증나지가 않아요. 그냥 편하네요. 뭔가 쉬는 느낌이랄까? 근데 아이오닉 9이 딱 그럽니다. 물론 세그먼트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까지 EB9을 탔어요. EB9 중에서도 GT 라인 아니고 그냥 GT를 탔습니다. 물론 EB9 GT도 제가 승차감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오닉 9은 EB9 GT보다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뭔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차들처럼 진짜 폭신하게 요철을 쫙 하고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안 달려있는 일반 서스펜션인데 하체를 낭창낭창하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좀 안 좋은 노면도로 지속적으로 갔을 때 좀 잔여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싱, 이런 고무 부싱이라든지 부품들을 좀 소프트한 걸로 바꿨다 보니까 안 좋은 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 물렁물렁 해가지고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오닉 9은 그거를 미친 듯이 잘 잡아놨어요. 하체를 리프트를 띄워보진 않았지만 꽤 신경 써서 만든 차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에서 오는 여유로움도 있고, 특히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성능형이다 보니까 내연기관 환산 시에 4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400마력대면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출력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출력에서 오는 여유로움도 있기 때문에 쾌적함이 크게 다가오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제가 이 아이오닉 9을 항속형을 안 타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항속형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혼자나 둘이 탔을 땐 여유롭겠죠. 근데 이 차량은 최대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7인이 모두 다 성인이다, 저체중 아니고 평균이거나 아니면 약간 과체중, 갈 듯 말 듯한 그런 사람들 위주다 하면은 살짝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첫 스타트 되는 가속 구간,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능형은 아주 출중합니다. 그리고 4바퀴 굴림 방식이잖아요. 4바퀴 모두 다 구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쾌적합니다.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차들은 이렇게 운전석에 앉는 것보다는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랄까 좀 패밀리카로 잘 어울리는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건 EB9도 동일하긴 한데, 보통 요 정도 덩치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아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녀가 있으신. 그럼 뒷자리에는 보통 뭐 자녀가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카니발, 이런 뭐 스타리아 이런 거와 다르게 2열 도어가 슬라이딩이 아니고 일반 그냥 이렇게 팍 열리는 도어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을 갔을 때 정말 힘듭니다. 진짜 막 나노 단위로 문을 열어가지고 막 낑겨가지고 종이 인형 마냥 이렇게 해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원격 주차 보조 있어요. 여기 디지털 키에 원격 주차 보조 있기 때문에 타기 전에 내리고 타서 내리고, 아무튼 요걸 이용해서 타면 되긴 하지만 가끔가다 요거 자체도 귀찮은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좀 승하차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신 현대 디지털 키 디자인이고요.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전기차 라인업에서는 민트 색깔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조금 더 낫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민트 색깔은 뭔가 친환경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안 이뻐요. 일단 안 이쁘고 되게 저렴해 보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이게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저렴한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들어있고 좀 찌글찌글합니다. 뭔가 마감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현대차 이 디자인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진짜 호불호도 없어요. 그냥 불호입니다.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네. 근데 아이오닉 9은 진짜 좀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고 느껴지는 게, 디지털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딱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쉐입이 살짝 져 있거든요. 조약돌 모양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디지털 키를 놓으면은 차가 흔들리더라도 뭐 키가 막 날아다닐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디테일은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잖아요. 그래서 내장재도 다르고 시트도 나파 가죽 들어가고 가니쉬 최고급 들어가고 옵션도 빠방하게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실내 무드 감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 말고도 이런 가니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전방부에 보시면은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자가 아니고 뭔가 대리석처럼 마블링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최고급 한우 같죠? 1등급 한우. 그래서 저런 마블링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워요. 뭔가 인테리어 가구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도 들고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반면 이게 기본 트림으로 가면은 민자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니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캘리그라피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감성이 읍더라고요. 그리고 가령 시트도 기본 트림은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거기서 프레스티지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데, 제가 천연 가죽과 나파 가죽의 질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의 가죽이에요. 동물의 가죽이긴 한데 천연 가죽은 이거 좀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뭐 소가죽으로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 소가죽에 막 지문이라든지 주름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얼 가죽이긴 하지만 뭔가 고급스럽진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근데 나파 가죽은 천연 가죽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가공 처리를 열심히 한 가죽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이 착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자감도 좀 쫀득하다라고 할까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시트를 어떤 거를 써느냐에 따라서 착자감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제일 비싼 성능형 아이오닉 9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시트가 항속형이랑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탔었던 EV9 GT는 버킷형 시트가 장착이 되거든요. 스포츠 시트. 그래서 뭐 안쪽에 카본은 아니긴 하지만 카본 같아 보이는 가니시 들어가고 스포츠 시트라 가지고 안에 사이드 볼스터 빠방 해가지고 막 운전자를 팍 잡아주고 또 알칸타라 들어가 있고 타공형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감성도 충족이 되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에도 미친 듯이 좋더라고요. 내리기 싫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아이오닉 9은 항속형이든 성능형이든 뭐 200마력대든 400마력대든 시트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전방부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뭔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택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자석 패널에 가족 사진 아니면은 뭐 자녀분 사진을 이쪽에다 많이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딱 사진 걸어 놓은 다음에 자석 마그네틱으로 탁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그래서 뭐랄까 좀 훈훈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감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아이오닉 9은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가족 사진 이런 거 걸어 놓으면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곳곳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을 시켰다고 해요. 가령 루프 쪽에도 이게 그냥 일반 스웨이드인 줄 알았는데 바이오 원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구매했을 때에도 뭔가 환경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9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약하게 다녔고요. 여기서 아예 끄면은 진짜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이렇게 무거운 차가 구동이 되는지 뭐 서 있는 건지 뭐 가는 건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요. 여기서 약하게 한 다음에 가속하면 살짝 뭔가 사운드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바꾸고 보통까지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로 바꾸면 지금 탄력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아 정말 막히는 퇴근길이라서 밟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가속을 하면은 뭔가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주선 소리가 극대화해서 들립니다. 또 이 사운드도 일반적인 뭐 아이오닉 5라든지 6에 들어가는 사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9만을 위해서 따로 그냥 만든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었을 때에도 살짝 다르긴 한데 뭐 결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뒷사미,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들어가 있고 또 전방부에도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 있어서 내비를 켰을 경우에 이렇게 전방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모니터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있으니까 좀 비행기를 조종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화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리어 쪽에 보면은 이것도 본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이오닉 9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카메라와 디지털 센터 미러 카메라가 수평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치가 달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아이오닉 9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보니까 뒤에 차가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너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뷰가 일반적인 미러뷰와 비교했을 때 시야가 좀 낮게 보여요. 제가 물리적인 거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리어. 아 근데 뒷차가
화물 트럭이라서 바짝 다가오진 않지만 아무튼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본편에서 보여드렸거든요. 마침 뒤에 카니발이 제 차 뒤에 완전 바싹 붙었는데 세상에 뒤에 있는 카니발의 세차 상태를 알 수가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보였습니다. 약간 무섭더라고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일체화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웬만한 수입차에는 들어가 있는 옵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국산차에는 거의 못 보던 옵션인데 최근에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정서로만 봤을 때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 하면은 뭔가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면은 뒤에서 워셔액이 쫙 분사가 되는데 닦아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워셔액을 분사한 다음에 와이퍼로 촥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잖아요. 닦아주잖아요. 근데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은 그냥 워셔액만 촥 하고 분사해주고 닦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때 써야 되냐, 오프로드라든지 막 진흙탕 막 물 튀기고 막 진짜 앞에가 완전히 안 보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셔야 돼요. 웬만해선 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왔을 때에도 쓰면 안 됩니다. 더 차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웬만한 수입차에도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안 쓰십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 동급 차량 EB9 GT와 아이오닉 9 성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두 차량 간의 색채감이 확실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B9 GT는 조금 더 스포츠성, 퍼포먼스에 집중을 했고 아이오닉 9 성능형은 좀 더 데일리스러움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와 가격도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전기차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EB9 GT는 99.8kW 정도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시승 중인 아이오닉 9은 110.3k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큰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이 가장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플로어 빼보면 배터리 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겠죠. 그래서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EB9 GT와 아이오닉 9 성능형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차가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101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EB9 GT는 한 406km인가? 그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차이도 있고 승차감 측면에서도 EB9 GT가 훨씬 더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긴 한데 딱딱함이 살짝 녹아져 있어요. 반면에 아이오닉 9은 진짜 한국인이 좋아하는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탔었던 현대기아 차량들, 이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기아 차량들 있잖아요. 뭐 소나타 K5, 뭐 그랜저 K8 이런 것처럼 동일한 세그먼트 차량 중에서 EB9 GT와 아이오닉 9 성능형이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차량인 것 같아요. 승차감도 다르고 퍼포먼스도 다르고 출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터리도 다르고 주행 가는 거리도 다르고 다만 옵션 상태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9 망했다, 못생겼다, 이거 누가 디자인했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후면부는 좀 그런 호불호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의 리어램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뒤쪽에 이 차폭을 알려주는 등, 요게 세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 호불호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등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귀곡 산장에 놀러 온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막. 그리고 캠핑 갔을 때 알전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알전구를 이렇게 텐트 따라서 이렇게 둘러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러움과 좀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뭐 감성적인 측면은 챙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차가 저렴한 차가 아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무려 풀옵션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8,800이 넘고 그런데 고급스러움이 없다. 이거는 호보다는 불호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부분 변경이 된다면 전면부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후면부 위주로 수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그냥 일반적인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6인승 기준으로 스위블링 시트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막 360도 막 돌아가요. 막 앞에서도 앉을 수가 있고 뒤에서도 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주행 중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정차해 놓고 잠깐 쉰다거나 아니면은 차크닉 이런 데를 갔을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탄 차량은 그냥 일반적인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안쪽에 레그 서포트도 있고 쫙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 센터 이것도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콘솔도 앞에서도 열 수 있지만 뒤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차량은 그냥 도로 위에서 타고 다니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오닉 9을 구매한다면 차크닉이나 차박은 몇 번 갈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진짜 퇴근길이라서 막혀가지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차 중에는 답이 없네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